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도 어떻게 일을 좀 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네요. 좀 일찍 영상을 찍고 분리를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서야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하루 건너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 또 가는 말만 무지하게 달려가는 그런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참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많이 들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어찌 해서 단기 매매를 하면서 꾸역꾸역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한번 이 주도주에서 하차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주도주에 편승을 한다라는 게 말이 쉽지만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편승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트레이더 입장에서 본다면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보면은 뭐 급등하고 있던 종목군들이 추가로 더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한 소수의 종목군들이 엄청난 거래 대금을 몰아다니면서 나머지의 수급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장세가 요 며칠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AI 섹터와 2차 전지 몇 개 종목군들에서 수천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각 섹터의 대장주라고 해야 되겠죠. 뭐 우주항공에서는 뭐 AP 위성이라든지 건기식 관련한 케어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AI 섹터, 기존 대장주들 그리고 로봇의 한두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셌던 종목이 지속적으로 센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저는 오늘 소외감 아닌 소외감을 좀 느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큰 조정이 없이 오늘 잘 마감되었다라는 점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을 좀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꺼졌던 불씨를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살아난 시장입니다. 아마 엔비디아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외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죠. MWC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 국내 여러 기업들이 MWC에서 자체 GPT라든지 AI 기술을 선보이는 부분 그리고 다가오는 27일 날 뭐 네이버 기술자 컨퍼런스 그리고 뭐 여타 기업들의 AI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오늘 뭐 시장에 특별하게 AI에 뭐 국한된 재료는 많이 없었지만 AI 섹터가 이제 파동 쪽으로 보면 5파동 상에서 매우 강력한 슈팅을 어제 오늘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AI 섹터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주도 장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다소 소외감을 느끼기 딱 좋은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시장이라 뭐 일부 매매를 하다가 저는 사실은 오늘은 많이 참는데 시장에서 많이 좀 참고 인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오랜만에 엄청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충분히 이걸 따라붙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누구든지 다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트레이더들, 아무리 난다긴다 한 사람들도 다 똑같은 심정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군들 올라갈 때 이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나는 그 타이밍에 못 들어갔을까? 왜 겁을 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되는 것인가 라는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매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차라리 이 불필요한 그리고 무리한 매매로 인해서 손실로 귀결되는 결과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주 높은 구간에서도 능수능란하게 시세의 끝자락까지 다 발라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보는 건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을 좀 보죠. 뭐 줌으로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올랐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간밤에 미 증시 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특히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간에서 8%가 상승을 했죠. 그 영향에 LG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속에 여기에 추가적인 자동차 운송업종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는 나쁜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변동성이 상당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양시장 갭상승 출발 이후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뭐 그 다음에 오스텐도 이 공개 매수가 끝나면서 급락이 나왔고 뭐 나노 신소재, 엔겜 등등 2차전지 섹터에 조금 변동성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흔들리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은 뭐 나름 오늘 잘 선방해주고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시황 보도록 하죠. 지수만 보더라도 이 오전에 이렇게 출렁였던 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간밤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개파락을 보였으나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미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죠. 그러나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테슬라의 상승 덕에 나스닥은 상승 마감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엔비디아의 생성 AI 매출 증가가 얼마나 지수를 살려줄지 오늘 밤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어제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오늘 미 증시는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반등 이유가 문제겠죠. 반등 이유가. 그래서 여전히 시장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시장에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 않는 종목군들은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3월달을 준비하는 종목군들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그 끝자락에 거기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즉 당일 단타로 끝내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끌고 간다.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 미증시 영향에 갭상승 출발한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며 IT 반도체 섹터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 덕에 큰 변동성 없이 흘러갔다고 보이나 코스닥의 경우 오전 특히 2차전지 섹터의 급변동이 강하게 나와 지수가 한 차례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러죠. 개인적인 판단으론 CFD 계좌의 극심한 변동성에 의한 투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 주도주인 에코프로 BM, 나노 신소재, 코스모 화학 정도 선에서 변동성 트레이딩을 즐기는 방법 외에 나머지 2차전지 관망을 하시면서 보면 좋겠다 싶네요. 지수적으로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게 나올지 내일 있을 PC 물가나 일본 BOJ 청문회 등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으나 지수 무관하게 움직이는 주도주 섹터가 워낙 막강하기에 사실 지수보다는 종목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지금의 시장입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AI 파동이 이젠 5파동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금일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오랜만에 딱 보면서 한숨만 좀 시장에서 나오고요. 뭐 매매는 하죠. 매매는 하는데 굉장히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한숨이 너무 많이 났어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숨이 턱턱 막힌다. 종목군들이 수천억의 거래 대금을 터치고 정말로 강하게 움직이는데 왜 내가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흡도 잘 안 되고요. 아무튼 오늘 저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정도로 말을 하고 싶고요. 왜 종목군들이 날아가는데 트레이더로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었는가를 우리는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실제로 느꼈던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원칙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은 매매에 대한 원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지켜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말 그대로 AI 섹터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부어내면서 솔트룩스,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등 기존 3대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 하부 종목군들까지 순환매가 돌았기에 아주 좋았는데 시작점에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기준에 맞는 내가 원하는 뭐 돌파하면 돌파의 맥점이라든지 눌리면 돌파하고 눌리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원하는 자리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배가 아프죠. 똑같죠. 굉장히 배가 아프고 정말로 매매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이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트레이더로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장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아니지만은 내가 현재 움직이는 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주식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참아내는 훈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구간에서요. 이 유혹이라는 게요. 너무나 심해요. 그 구간에서 이 1, 2%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5%가 순식간에 떨어져 봤던 저는 경험이 부지기수로 많았기 때문에 설사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AI 섹터에 많은 기회를 놓쳤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도 많고요. 좀 그랬었는데 뭐 또 내일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자, 뭐 오늘 뭐 내용은 따로 제가 정리는 안 했는데요. 이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늦어서. 자, AI 섹터 그러니까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 증시가 이미 시작을 했네요. 밤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어제 도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는 날인데요. 일단 내려오는 5일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해 줄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주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지수에서 지지하고 반등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졌을 때가 여기가 깨고 내려올 때가 하락의 충격파가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날이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영향이 있겠죠.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죠. 먼저 코스닥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로 미 증시 대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강하다라고밖에 말을 못하겠고요. 일단은 5일선 네, 돌파 못한 상태에서 내일을 다시 깨지게 되면 5일선은 이렇게 꺾이게 되고요. 21선 테스트를 하는데 21선을 다이렉트로 깨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좀 밀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인데 간밤 오늘 밤 엔비디아의 강세 여부가 내일 하이닉스라든지 IT 반도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쪽 종목군들은 최근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보니까 기아라 현대차라든지 최근에 운송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셌던 것 같아요. 상당히 추세도 나쁜 흐름이 아니어서 이쪽도 상당히 셌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2차 전지와 AI 로봇 섹터가 시장을 아주 꽉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아주 높은 구간에서 일단 윗꼬리가 긴 덧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시가가 좀 떠서 출발을 했는데 아주 야무지게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야무지게 급락이 나와서 사실은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자리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에코프로를 오늘 봤으면 참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눌린 구간에서 그냥 에코프로 대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뭐 11선 첫 자리 정도에서 단기 매매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어제까지는 맨날 에코프로를 매매하다가 오늘은
나노 신소재를 저는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끝자락에서 잡았다라고 저는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밀려서 추가 매수를 더 하려는 자리까지 안 내려와서 좀 추가 매수를 좀 못해서 좀 짧게 매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에다도 좀 걸어놨는데 그 자리가 매수가 안 돼서 평단 조절이 조금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점 몇 프로 정도 이쪽에서 오전에 뛰기를 좀 하고 매매를 했었고요. 원하는 자리는 이 자리인데 거기까지 좀 안 내려왔다 정도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아마 그 핵심 지지 라인에서만 아마 이런 대장주 안에서 매매를 좀 이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2차 전지 대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되겠죠. 코스모 화학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 코스모화학이 단기 과열에서 해제가 됩니다. 일단 FTSE 지수 편입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단기 해제가 되고 올랐다가 또 투매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올라가는 거는 좀 매매는 안 할 계획이고 투매가 나온다면 라인을 하나 정해서 한번 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고 어디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었는지를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올라가다가 예기치 못하게 쭉 밀렸다라든지 이런 상한가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언저리라든지 왔을 때 아마 눌림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요. 어제 좀 강했던 솔트룩스가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시가 갭을 들고 한 차례 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종목군들, 테마군들 어떠한 테마들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훨씬 세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고 종목군인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드리죠. 컨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참 좋은 공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도 어떻게 보면 템버거가 됐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거의 템버거가 됐죠. 최저점 31,000원에서 뭐 템버거 5배 정도 올랐다라고 치면 이런 종목군들은 절대 외봉에서는 죽지 않아요. 대장주는 외봉에서는 죽지 않은데 이렇게 밀렸다 딱 돌파를 하고 하나 둘 셋 거래에서 엄청나게 빠집니다. 아마 이제 이런 파동에서 하나 둘 셋 1 2 3 4 5 파동이 나왔다라고 치고 솔트룩스도 보면 하나 둘 셋 1 2 3 3파동이 나온 거죠. 셀바스 그러니까 5파동이 뭐 이것도 1 뭐 이게 1 2 혹은 1 2 3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면 지금 뭐 이게 연장 파동일 수도 있고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파동의 끝자락까지 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오버슈팅을 아주 강력하게 좀 나와버려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매를 손을 대지를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쪽에서 매매를 좀 못한 게 오늘 많은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대장주들 나중에 큰 폭에 크게 밀린다면 볼 계획이고 저는 여전히 대장주 위주에서 솔트룩스,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 정도 선에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지금 국내에서 남아있는 거는 네이버겠죠. 27날 네이버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일단 내일 알체라가 또 솔트룩스처럼 돌파를 하고 그렇게 갈 것인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면 이 지점에서 돌파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눌리겠죠. 시간애가 4.3%니까 좀 눌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체크를 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신규 사장을 했던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막판에 좀 이렇게 튀었죠. 막판에 튀어서 시가에 좀 밀렸다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밀렸다가 가면 이런 돌파했던 자리들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밀렸을 때 눌림에서 이것도 한 차례 봐보면 좋겠다. 네이버 쪽도 큰 이벤트가 있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주 볼게요. 뉴로메카. 먼저 SBB테크부터. 어제 SBB테크 어제 거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제 장막판 좀 풀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갭이 잘 안 뜨죠. 그런데다가 오늘 갭도 안 뜨고 시가 갭하락을 하고 갔는데요. 일단 뭐 약상 매매로 충분히 해봤을 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고, 얘는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위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좀 밀린다면 이후에 한번 관찰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유로메카가 오히려 더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넘었는데요. 항상 이런 의미 있는 음봉을 돌파할 때 시세가 좀 많이 나오는데, 재래적으로 저는 로보티즈를 좀 재료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된 라스트 마일 관련해서는 로보티즈가 좀 연동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종목이 훨씬 더 강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로보티즈는 조금 손을 좀 댔었는데요. 종목에 좀 손을 좀 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짧게 그냥 1, 2% 뛰기, 여기도 1% 뛰기, 여기에서 한 2% 정도 해가지고 뭐 좀 물량을 많이 모았었는데 좀 그냥 좀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뉴로메카를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종목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IT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또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의 강세 속에, 보통 엔비디아의 강세면 엔비디아 관련된 MDS 테크라든지 혹은 C랩이 좀 움직이는데요. CE랩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오늘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후발주죠. 이때는 선발주 같았는데 이때는 후발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후발주를 봐서는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건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 종목군들은 아예 건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IT 쪽에서는 MPU, 즉 IP를 가지고 있는, 설계 IP를 최대 보유하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주가의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서인지 저는 오늘 솔트룩스나 그런 종목은 공략을 하지 않고 이 종목은 좀 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돌파 타이밍에서는 정작 매매를 좀 못하고 이 밑에서 물량 쭉 모아서 매도하고 밑에서 해서 매도하고 뭐 짧게 뭐 2, 3% 뛰기만 이렇게 하다가 정작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돌파할 때 들어왔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났을 수도 있는 종목인데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살아는 있죠, 종목이. 그래서 대장주 중에 살아는 있다라고 봐야 되고, IT 반도체 안에서 이제 최근에 단기과열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기과열로 떨어졌다가 단기과열 2, 3일차에 반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 관심 갖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이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어제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매도 세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고, 폐배터리는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안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금양이 신고가를 치고 미래나노텍이 충분히 따라갈 것 같은데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보면서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톡스 한번 좀 보죠. 메디톡스도 이제 휴젤과에도 이런 소송 분쟁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강력한 매물 때는 단 한 번에 돌파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최대한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좀 강하게 밀려줄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밀리는 날, 갑작스럽게 음봉이 예를 들면 바이오니아처럼 가다가 이렇게 쭉 급락이 심하게 한 10% 떨어지는 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가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가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최근에
인공위성 관련해서 AP위성이 좀 올라왔는데요. 얘도 역사적 신고가 여기서 올라가면 찍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밀린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M 볼게요. SM은 지금 12만원의 공개 매수 가격이 있는데 주가가 그거보다 좀 높죠. 최소한 5%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카카오에, 그러니까 오늘이겠네요. 12시가 지났으니까 카카오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 여부가 언제 결정날지 아마 25, 6 이렇게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말이 도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공개 매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한 차례 20만원 한번 깨버리는 모습이 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매수 주체가 딱 명확하게 하이브가 12만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12만원 근처에서 뭐 12만원 공개 매수 한다니까 근처에서 사면 뭐 손실은 제한적이고 먹을 거는 한 10%잘 되면 20%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외에서 어제 그 HMM의 매각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부터 HMM에 대해서 회계 뭐 등등 해서 이 자문사를 선정을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얘도 매각 이슈가 불게 되면 쇼커버링이 이 영린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오전에 이걸 좀 못 참고 최저점에 잡았다 그냥 이렇게 팔아버려 가지고 이거는 오늘 좀 매매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최저점에 매수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됐었는데 오전에 이걸 제대로 못 먹어버렸던 것 같네요. 이걸 그래도 최저점이면은 대형주에서 4% 3%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아쉬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매매를 했었고요. 그 외에는 오늘 뭐 매매를 뭐 그렇게 많이 했던 게 없다 보니까 뭐 딱히 이제 매매는 좀 하지 않았었고요. SBS가 장 종료하고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장 종료하면 공시는 잘 보는 편입니다. 공시를 봤을 때 뭐 문득 뭐 공시가 떠가지고 오늘 개체 사유 이렇게 해서 소집 결의가 나왔는데 이 소집 결의에 딱 보면 감사 이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M을 매매를 해보니까 이나무가 또 카카오에 지금 2명 들어가 있잖아요. 얼라이언스 파트너스에서 감사와 뭐 사회이사.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얼라이언 측의 사람이다라고 분류된 이 김나무 대표라고 해야죠. 뭐 전직 뭐 메르츠 뭐 자산운용 뭐 이쪽도 있고 막 좀 유명한 분인데 이 얼라이언스 쪽에 사회이사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으로 지금 선정하는 거를 주주총회에 직결 거리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의한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에 의미가 있는 내용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 종목은 그러니까 종가에 상관은 아니고요. 장후 시간 외 매매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SBS 매매 안 했죠. 그 전에도 SBS는 안 하고 SBS 콘텐츠 허브는 그 전에 잠깐 좀 지난번에 떴을 때 이렇게 해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시가 사고 밑에 사서 일부 반은 여기서 본전에 좀 날리고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매매했었는데 SBS는 매매를 안 하다가 SBS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매매를 안 하다가 오늘 시간외에서 일단은 반 팔고 나머지 반만 가지고 내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후 시간에서 물량 나오는 게 있어서 샀다가 시간에 종가에 반 팔고 나머지만 내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증시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이 저는 그냥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는 어찌됐든 보수적으로 시장 본다라는 관점 여전히 유지하고 시장을 바라볼 계획입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